요즘 번화가나 동네 먹자골목을 걷다 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화려한 간판 불빛 아래 북적여야 할 식당 안은 텅 비어있고 사장님들의 깊은 한숨소리만 거리를 맴돕니다. 간혹 들어온 손님들의 모습도 과거와는 사뭇 다릅니다. 예전처럼 삼삼오오 모여 값비싼 대표 메뉴를 시키고 호탕하게 웃고 떠드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메뉴판을 한참 뒤적이다 가장 저렴한 식사 메뉴 하나로 허기를 달래고 쫓기듯 가게를 나섭니다. 특히 기분 좋게 부딪히던 술잔 소리는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술 한 병 시키는 것조차 주저하며 물잔만 만지작거리는 손님들을 보며 가게 사장님들은 객단가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뼈저리게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있던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것일까요? 왜 우리는 밥 한 끼 술 한 잔 마음 편히 사 먹지 못하는 지독한 공포와 결핍 속에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대한민국에서 남부럽지 않다는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건실한 직장인들조차 월급날만 되면 통장이 텅텅 비어버리는 이 소름 돋는 현상. 과연 여러분이 돈을 헤프게 쓰고 경제관념이 부족해서 일어난 개인적인 비극일까요? 매달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이번 달에도 커피값을 낭비했다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막히고 참담한 현실 이면에 숨겨진 차갑고 거대한 시스템의 비밀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과소비라는 얄팍한 변명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폭력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이고도 과학적인 이유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마법의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매일매일 숨막히는 고물가와 싸워야 하는 현실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 숫자는 철저하게 우리를 기만하는 거대한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의 한 달 실수령액은 근로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무자비하게 떼고 나면 대략 350만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1년에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지만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350만 원이라는 이 씁쓸한 괴리감부터가 비극의 묵직한 서막입니다. 자, 이제 이 피 같은 350만 원이 어떻게 허공으로 사나하는지 그 소름 돋는 여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통장을 잔인하게 습격하는 것은 바로 주거비와 빚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출퇴근이 가능한 도심에 몸을 뉘일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하려면 온전한 내 돈만으로 집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님의 막대한 재력을 물려받은 소수의 축복받은 환경이 아닌 이상 평범한 청년과 직장인들은 결국 은행의 문을 두드려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대한 짐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가차없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만 쉬고 살아도 무조건 갚아야 하는 거대한 족쇄가 발목에 채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좁은 출퇴근길을 피하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굴려야 하는 차량의 할부금과 미친듯이 오르는 기름값,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또다시 5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매일 살을 부대끼며 살아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아파트 관리비,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을 위한 전기요금 숨쉬듯 사용하는 스마트폰, 통신비, 그리고 각종 공과금 등의 고정 지출로 또다시 50만 원이 얄짤없이 날아갑니다. 직장인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점심식 때 가끔 지인들을 만나는 교재비를 뼈를 깎는 고통으로 아껴 60만 원으로 간신히 막아냅니다.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 청첩장이나 부조금, 예기치 못한 병원비 같은 돌발 지출까지 고려하면 한 달 실수령액 350만 원 중 320만 원이 이미 월급날이 도래하기도 전에 완벽하게 주인이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그저 은행과 카드사 그리고 통신사가 돈을 퍼가기 위해 잠시 거쳐가는 쓸쓸한 정거장일 뿐입니다. 내 땀과 눈물이 베인 내 돈이지만 단일원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처절한 뜻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끔찍한 문제는 이것이 여러분 단 한 사람만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며 서서히 질식시키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 바로 가계부채 1900조 원 시대의 끔찍하고도 적나라한 단면입니다. 1900조 원, 이 숫자는 너무나 방대하고 압도적이어서 우리의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빚잔치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이 거대한 부채의 산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과거 전 세계를 휩쓸었던 초저금리 시대 돈의 가치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부동산과 주식 등 모든 자산 가격이 미친듯이 치솟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이 거대한 상승장에 탑승하지 못하면 영원히 벼락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독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자산시장으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은행은 앞다투어 달콤한 대출 상품을 내밀며 빚을 권장했습니다. 거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모두가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히 공짜로 차려지는 만찬은 없고 끝없이 이어지는 파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풀려난 막대한 돈은 필연적으로 끔찍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청객을 불러들였고 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날카로운 칼을 빼들면서 화려했던 빚잔치는 순식간에 끔찍한 악몽과 고통의 시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최근 경제뉴스에서 끊임없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이 가계부채 1900조 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국가 경제의 위험 지표를 알려주는 딱딱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달 국민들의 얇은 지갑에서 피 같은 이자를 강제로 뜯어가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흡혈귀와 같습니다. 과거 초저금리 시절에는 200만 원을 벌어 30만 원을 은행 이자로 냈다면 이제는 똑같이 2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 심지어 70만 원을 은행에 고스란히 갖다 바쳐야만 파산하지 않는 구조적 노예 상태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경계해야 할 공포는 바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우리의 일상에 가져오는 살인적인 파괴력입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기준금리가 0.25% 올랐다고 앵커가 덤덤한 목소리로 보도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파장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약간 오르는 것쯤이야 내가 허리띠를 조금 더 졸라매면 감당할 수 있겠지라고 무척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 아닌 복리의 저주로 돌변하여 대출자들의 목을 조를 때 이 작은 숫자의 변화는 가히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가계부채 1900조 원에 단 1%의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고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매년 19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증발하여 은행의 거대한 금고 속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거시적인 숫자를 다시 평범한 개인의 팍팍한 삶으로 치환해 볼까요? 2026년 현재 대출을 안고 있는 수많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 40%에서 무려 60%가 오직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영혼을 끌어모아 주택담보대출을 안고 간신히 수도권 외곽에 집을 마련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금리가 낮았을 때 갚아야 할 이자는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매월 내야 하는 이자는 껑충 뛰었고 한 달 실수령액 350만 원에서 무려 수십만 원 이상이 아무런 대가 없이 추가로 증발해버리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증발된 돈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닙니다. 앞서 모든 고정 지출을 제하고 남은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던 유일한 잉여 자금을 모조리 앗아가고도 모자라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을 파게 만드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 저녁 술값에 불과할지 몰라도 한 푼이 아쉬운 평범한 직장인에게 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곧바로 일상생활과 소비의 완전한 죽음을 선고하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주말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외식을 하려던 소박한 계획을 눈물을 머금고 취소해야 합니다. 낡은 셔츠를 한 해 더 입기로 비참하게 다짐해야 하고 아이가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 하나를 미안함 속에 끊어야만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일컬어 끔찍한 부채 가두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거대하고 차가운 빚의 장벽에 사방이 꽉 막힌 채 갇혀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소비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그저 숨만 헐떡이며 살아가는 비참하고 슬픈 현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빚에 짓눌린 직장인들의 지갑이 공포에 질려 굳게 닫히면서 빚어지는 진짜 비극과 참사는 화려한 여의도의 고층 빌딩이 아닌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평범한 동네 골목 상권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참혹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내수 침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자영업자들을 인정사정 없이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텅 빈 가게를 지키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하루 종일 파리만 날리는 테이블과 문 앞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장님들의 요리 실력이 형편없이 부족해서 손님이 없는 것일까요? 종업원들이 불친절해서일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서글픕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손님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지갑 속에 쓸 돈이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다니며 번듯한 연봉을 받는 건실한 직장인들조차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고 나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마음 편히 사 먹을 돈이 없어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는 마당의 동네 골목 상권이 도대체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외식을 줄이고 씀씀이를 줄이는 직장인들의 눈물겨운 생존 본능은 곧바로 자영업자들의 매출 붕괴로 직결됩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절망은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푸념을 넘어선 또 다른 차원의 거대한 경제 재난입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는데 미쳐 날뛰는 고물가로 인해 식자재 가격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와 인건비 악덕 건물주의 임대료는 턱 밑까지 숨막히게 올라옵니다. 게다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참혹한 사실은 이 땅의 수많은 자영업자들 역시 가게 보증금을 내고 인테리어를 하며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 은행에서 막대한 빚을 진 또 다른 대출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끝없이 쪼그라드는 처참한 매출로 가게에 비싼 월세를 내고 종업원 월급을 주고 거기에 더해 자신들의 무거운 장사, 미천 대출 이자까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니 이들은 평범한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잔인한 이중 삼중의 경제적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거시경제의 지표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는 반도체와 방위산업 조선업의 선전으로 눈부신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부의 낙수 효과는 결코 서민들의 골목 상권으로 흘러내려오지 않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달러는 그들만의 성벽 안에서 맴돌뿐 거리에 피를 돌게 하는 역할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토록 눈부신 국가 경제의 성장이라는 화려한 타이틀 이면에는 하루하루 은행의 빚 독촉에 시달리며 폐업의 문턱에서 눈물 짓는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통곡이 깊게 배어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도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고 치명적으로 말라 죽이고 있습니다. 경제의 기본 원리는 돈이 돌아야 피가 돌고 생기가 살아나는 법인데 1900조 원이라는 거대한 가계부채 덩어리가 국가의 모든 자본과 피를 거대한 블랙홀처럼 무자비하게 빨아들여 오직 금융기관과 은행의 금고만 불려주고 정작 실물 경제라는 거리에는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부채 가두리에 갇힌 직장인들의 소비가 차갑게 죽으니 물건과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가 도산하여 쓰러집니다. 자영업자가 쓰러지며 가게 문을 닫으니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직원들의 일자리가 무더기로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다시 평범한 가게의 전체 소득이 쪼그라들어 지갑을 더욱 굳게 닫아버리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멸망의 무한 사이클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맹렬하게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담하고 답답한 비극을 우리는 그저 평범한 개인들의 멍청한 재테크 실패나 경제적 무능력으로 가볍게 탓하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 노력을 덜해서 돈이 없는 것이라고 함부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통은 결함 많은 대한민국의 거시 경제 구조가 빚어낸 거대하고도 폭력적인 시스템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애초에 평범한 사람들의 노동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과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며 상승하는 속도가 수십 배는 더 빠르도록 방치하고 조장한 우리 사회의 낡고 병든 구조적 모순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평범하고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는 평생을 숨만 쉬고 일해도 도저히 인간다운 최소한의 보금자리조차 마련할 수 없는 이 거품 가득한 자산시장이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강제로 빚의 구렁텅이로 부채의 절벽으로 잔인하게 등 떠밀었던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빚의 굴레 속에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며 끝내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순간 분유값부터 기저귀 학원비까지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는데 당장 이번 달 대출 이자를 내고 나면 텅텅 비어버리는 통장으로는 도저히 한 생명을 온전히 책임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서글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채에 허덕이는 부모의 고단한 뒷모습을 보고 자란 세대는 자신들도 똑같이 빚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공포에 짓눌려 스스로 가족이라는 미래를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미래 소비자는 영원히 사라지고 내수 경제의 활력은 더욱 무서운 속도로 식어가는 끔찍한 파멸의 굴레가 우리 사회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뼈저리게 직면하고 있는 이 극심한 내수 침체의 한파와 월급날 통장의 공포는 개인의 알량한 절약 정신이나 가계부 쓰기 같은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깊고도 거대한 국가적 재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모른 척 덮어두거나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 얄팍한 위로의 말로 이 거대한 위기를 외면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골마 터져 썩어 들어가는 상처에 예쁜 반창고 하나를 대충 붙여놓고 다 나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파괴적인 원인인 가계 부채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감한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인 주거 비용을 혁신적으로 안정화시켜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땀 흘려 일하는 정직한 노동소득의 가치가 빚내서 부풀린 자산소득을 뛰어넘어 다시금 사회에서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경제의 판 자체를 뒤엎는 뼈를 깎는 구조적인 변화의 국가와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만 합니다. 부채라는 거대한 성벽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가는 국민들의 소리 없는 비명과 눈물을 언제까지 못 본 척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거대한 빚더미에 깔려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가 침몰하여 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직시하여 근본적인 치유를 향해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수많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고단한 어깨 위로 그리고 텅 빈 가게를 홀로 지키며 소리 없이 눈물 흘리는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구분 등 위로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고 희망찬 경제의 온기가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차갑고도 날카로운 진실의 분석이 단순한 절망의 기록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긍정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미 있는 성찰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